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학 입시의 와일드카드, 자연계 논술고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1학년도 광운대 논술특강도 해주셨죠? 광운대학교 인제니움 학부대학의 최종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비 광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학교별로 논술고사 유형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운대 자연계 논술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광운대학교 자연계 논술은 시험 시간이 총 120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총 2문제가 되는데요. 물론 제시문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각 문제가 5개 내외의 소문항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논술 출제 대상 과목을 보면요. 수학, 수학1, 수학2, 미적분, 확률통계, 그 다음에 기하가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이제 예비 광원인들께서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에 기하의 반영을 보시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 논술 전형은 교과 성적 30%와 논술고사 성적 70%가 합쳐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교과 성적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이 내신 성적이 논술고사 총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까요? 수학의 과목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서로 상관관계는 있겠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강한 상관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신과 논술은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다를 잘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수학의 공부 방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여러 가지일 텐데요. 저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학 문제는 반드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이해하고 났을 때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해했는가 라고 우리가 보통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부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면 내신과 논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 2문제에 각 문제마다 5개 내외의 소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험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주실 수 있나요? 수능과 논술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한다고 해서 논술을 잘 친다거나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계산력, 아주 중요하죠. 계산이 틀려버리면 다른 문제를 푸는 것과 같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가 표현력입니다. 표현력은 풀이 과정의 명료함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논증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논리적인 근거에 대한 타당성인데요. 이 3가지를 예비 광원인 분들께서는 꼭 기르시길 바라고요. 이걸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그 방법도 말씀드리면 기출 문제와 예시답안, 그 다음에 교과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교과서들의 그 각 문제 풀이 과정들을 유심히 보면서 준비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운대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지금 수능 최저학력이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능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수능도 꼭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 굉장히 큰 중요한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준비가 미흡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포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 또 포기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예비 강원인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논술고사에 응시할 수험생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예비 광원인들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내년 3월에 아주 새파란 광운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학은 답이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뽐냅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의 갈래길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비 강원인들 화이팅! 유튜버디는 초보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인데요. 이 초보 유튜버라 함은 그 구독자 1000명 미만이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안 되는 그런 유튜버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튜버들이 그냥 자기의 일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는 하는데 그런 영상은 이제 대부분이 시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진 메시지를 세상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뭐 해먹고 살지에 대한 이 취업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이디에이션을 막 해봤죠. 그러면 이제 진로 다이어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 주는 뭐 다양한 매체들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 저희 주변에 유튜브를 꿈꾸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유튜브 컨설팅을 해서 이 사람, 내 주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보면 어떨까 하는 데서 진짜 우연치 않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팀원들의 관심사를 찾아서 창업을 하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심사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자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면 이 사람이 왜 잠을 못 자는지를 계속 파고 들어가야지 이 사람이 뭐 먹고 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구나, 취업 걱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잠이 안 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서 돈을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문제점에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템으로 연결이 되고 사람들이 찾아주는 아이템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 공간에 관한 거예요. 저는 이제 창업 동아리로 시작을 해서 7명이서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동아리가 되기 전에는 저희가 같이 일할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사업 멘토님을 만나게 된 건데요. 네. 강원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진행하는 소셜벤처 창업교육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미텔 슈탄트 조동인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께서 저희를 좀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좀 추가 멘토링도 좀 해주시고 다른 창업팀들이랑 만나게도 해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창업 활동도 공유를 하고 서로 있는 고민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경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학교 덕분에 창업 공간도 얻게 되고 저희 소중한 멘토님도 얻게 돼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성공을 한다고 해서 꼭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큰 성공을 하려면 작은 성공이 필요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성공을 작게라도 이뤄가셨으면 좋겠고 그 성공들이 모이면 큰 성취가 될 것이고 큰 성공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업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운 입시상담소 수리논술편에 이어 인문논술편입니다. 광운대학교 인문논술고사는 11월 28일에 실시됩니다. 기간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2021학년도 광운대학교 인문논술 합격자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인문논술로 합격한 행정학과 21학번 김규리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술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선배님은 광운대학교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논술고사 준비를 위해서 최소 3개년의 모의 논술고사와 실제 논술고사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운대학교 논술의 경우 총 2문제가 출제되고 각각 750자 내외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답안 작성을 잘할 수 있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간과 같이 120분간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습했습니다. 특히 광운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에는 교수님께서 첨삭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논술고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논술 시험이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데요. 논술과 수능을 병행하신 건가요? 네, 저는 논술고사와 수능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논술고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요. 인문논술에서는 문학과 사회 과목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저는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필기 노트를 틈틈이 읽어보았던 것이 수능 공부와 동시에 논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논술을 준비한 입장으로서 글자 수에 알맞게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논술 준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논술 전형은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고 충원율도 낮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걱정을 극복하신 방법이 있나요? 높은 경쟁률 속에서 합격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답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고사 도중 답을 더 완벽하게 쓰고 싶다는 생각에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을 많이 하다 보면 원래 쓰려고 했던 글의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내 답이 맞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술 시험을 봤습니다. 자신의 답에 확신을 가지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논술 준비에 있어서 유용한 팁이나 합격자분들의 후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나는 이래서 붙은 것 같다 하는 팁이 있나요? 광운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해설 답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광운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설 답안을 보면 항상 키워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내 답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제 논술 시험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글씨를 깔끔하게 쓰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씨가 깔끔하면 가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논술고사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논술 시험 당일 일찍 시험장에 도착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논술 시험지를 보거나 채점 기준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시험장 분위기에 적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겨울이기 때문에 손이 얼지 않도록 핫팩을 챙겨가 손을 녹이면서 시험장 복도를 걸어다니며 긴장을 풀기도 했고 자리에 앉아 긴장감을 낮추고 논술고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차분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22학년도 논술고사를 보는 수험생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답에 확신을 가지고 논술고사에 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역량을 논술고사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광운대학교 신입생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인문논술 합격자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논술 준비에 있어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광운 입시상담소 인문논술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